본 조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 협의회 집행위원장입니다. 강유찬이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거는 그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작년에 저희 우리 부산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노사가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6월 29일 날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측 간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 자격으로 오늘 어쨌든 전국 수준에서 그리고 그간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접근하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무임수송 비용이라는 표현보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교통복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복지의 문제는 이건 어쨌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지자체도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가장 근간으로는 세금을 먼저 걷어가는 국가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의미를 있는 거죠. 보시면 어쨌든 저희가 크게 보면 무임 수송 비용, 교통복지를 대상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분들 계시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교통복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5.18 민주유공자들 또한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또 특수임무 유공자라고 해서 이런 분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나 그리고 저소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수준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펴는 정책은 나라에서 올바른 정책을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재정 문제를 지자체 또는 운영상에 떠넘긴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희 노동자들이나 또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이 내에서 이 교통의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안전의 문제로 또 안전의 투자와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 적자의 문제는 양면이 칼처럼 저희 노동자들과 운영사를 압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종 행자부 지침의 평가에 의해서 사실 기관 평가들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채라고 하는 벽들이 사실 CEO나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그리고 자기 캐리어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건까지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근거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부산 교통공사에서도 재정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실 교통복지 무임수송비용이나 정부 투자다. 정부 비용이다.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게 아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코레일은 서울의 이제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은 이미 정부에서 무임수송에 비한 국가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평균적으로 60%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국철 구간이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국토부가 직접 운영한 코레일 철도 공사가 운영하는 거 빼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국회 청원도 하고 국회의원들 입법도 하고 올해는 노사가 힘을 합쳐서 했는데 가장 막히는 게 사실상 국토부 기재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똑같죠. 공평성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형평성의 문제.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못 하는데 그거 어떡하냐. 근데 실제로 6개 광역단체의 운영률을 보면 전체 인구의 60% 가까운 분이 사실
우리의 광역교통을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부산이나 아들 집에 오거나 며느리 집에 오거나 친척 집에 오실 때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그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상 그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19페이지를 보시면 18대부터 사실상 이 법안 문제가 좀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낙연 당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보궐선거 지자체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지자체 자립도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스스로가 지자체장들도 지자체에 맞는 정책들을 펴가면서 사실상 재정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딱 봤을 때 뭐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이것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그리고 그 법을 만든 당사자도 정부인데 그 혜택을 받는 분도 나라를 위해서 싸운 분들이나 열심히 일해서 나이가 들어 고용령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지자체나 운영기관 떠넘기면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대부터 사실 이 법이 국토위 내에서 법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처음에 법안 나올 때는 기재부 그때나 뭐 국토부는 전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내부에서 가장 큰 쟁점이긴 합니다만 요금에 대한 문제,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사실 큰 쟁점입니다. 여기서도 저희도 이 요금 인상 문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고 이후에도 우리가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좀 차대의 해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요게 문제는 뒤의 문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재부 같은 경우나 국토부나 이런 거 쉽게 이 얘기를 꺼내거든요. 야, 우리가 복지비용 너희한테 주잖아, 지자체에. 그거 아껴서 쓰면 되지. 근데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특히 이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복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가장 큰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적 그 교통공사 쪽에 복지비가 내려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부산도도 내려오는데 알고 있지만 이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노인분들이나 유공자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보존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회에서도 자꾸 그 기재부죠? 기재부 벽에 맞춰서 못 뚫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8대부터 해서 21대인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노동조합 그리고 때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실제로 20대에서는 박원순 시장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 그리고 6개 광역단체 시장들이 어쨌든 협약서까지 내서 국회 전달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국회의원들도 대다수 그러니까 19대 20대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법안을 대출을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게 법사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법사위에서 땡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넘지 못하는 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21대도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저희 이 문제를 교통복지의 문제 해결하도록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국회 첫 번째 법안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이 이 법안이에요. 그만큼 어쨌든 이 문제는 지자체 국회의원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페이지 보면 제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9페이지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25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 저희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6월 29일 날 코로나 상황에도 어렵게 모여서 이번만큼 어쨌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말씀하셨죠. 노동조합에서는 사실 그 전까지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노동조건이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오겠지만 지자체가 지자체답게 운영하지 못하는 게 중앙정부 때문입니다. 저희 노동자들도 중앙정부의 각종 임금 정책, 예산 지침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노사관계가 그렇게 많이 마찰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틀어지고 지자체라든가 이런 걸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롯 노동자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어쨌든 이 재정 문제를 풀어야 지자체에서도 가장 큰 사업장인 교통공사에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재정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거는 이제 노사의 다른 문제가 아니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궤도협의회, 그러니까 전국 철도자조 노동조합 협의회에서는 2014년부터 이 문제에 집중해서 매 연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노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좀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노사 대표들이 많이 활동을, 국회의원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당의 당대표, 경산에 막 찾아다니면서 진짜 1년 내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안이 국토위에 지금 전체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작전을 잘 짜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을 잘 알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어쨌든 법안을 다르게, 그러니까 코레일이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철도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도시철도법과 장애인법, 노인법을 통해서 고치려고 했었는데, 그럼 코레일처럼 우리도 철도산업기본법을 통해서 고쳐보자, 받아보자라고 해서 법안을 이렇게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죠. 어렵게 저희가 싸운 결과, 한 가지는 따냈습니다. 노후노동자 지원 법안은 따냈죠.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저기 부산 사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진짜 박수 한번. 왜냐하면 부산과 서울, 특히 서울이, 부산도 마찬가지 이 노동자 지원 금액이 엄청납니다. 서울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그 노동자 건은 부산 사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진짜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셔서 이게 이 법안으로 안 쳐서 없다 보니까 지자체는 고무줄이었어요. 돈 들어오면 무선대 맞고 했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노사가 열심히 뛴 덕으로 노동자 지원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 숙제가 있죠. 우리 숙제가 이제 무임 수송 비용 처리 법안인데,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22회를 보시면 저희가 29일 날 날짜도 의미가 좋습니다. 6.29 어쨌든 좋은 날입니다. 그날 저희가 어렵게 모여서 같이 공동 건의문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당대표, 국회의원, 국토위뿐만 아니라 재경위, 법사위, 그러니까 지역구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했고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도 그거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한 해 내내 시민들을 하기 위해서 노사가 처음으로 포스터도 만들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광고도 하고 이 정도. 서울은 어떤 놈이냐면 그 서울 사장님이 그 역에서 인형을 팔면서 무임 수송 비용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원체 이 무임 수송 비용이 해결되면 사실상 부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지자체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채권 발행의 형태로 메꾸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10월 달에 임금도 못 줄 형편까지 갔었고, 올해는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오셔서 좀 자구책들을 해서 다시 저희 노동자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또 국회 토론을 2번이나 했어요. 그 지자체까지 저희가 해서 2번 해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국회에는 저희가 어쨌든 노사가 협력해서 최대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어쨌든 저희가 다시 그 국토부 진선미 의원을 좀 면담 약속 잡아놓고
어쨌든 올해 이 법안을 국토에 통과시켜서 법사위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노사가 좀 같이 뭘 하고 있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무임수송뿐만 아니라 아까도 좀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그 지자체 특히 교통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좀 필요하겠다, 국회에.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과 그린 도시철도 의원 포럼을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중순경에 의원 포럼 출범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지역 국회의원들 해서 포함해 지금 25명 정도 좀 의원들이 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철도 같은 경우는 남북철도라든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그 철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노동조합이든 코레일이든. 근데 저희 그 도시철도 보면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어서 그 한데 못 모았어요. 근데 작년에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협의회를 만들면서 그런 도시철도 의원포를 만들어서 이때 도시철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국회의원 포럼을 통해서 해결하고 만들려고 좀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경산호까지 가서 청와대까지 어쨌든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과정에서 인사이동 때문에 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으나,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그 9월 정기국회 때 국토부에 있는 법안을 어쨌든 통과시켜서 11월 법사에 올려서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거 준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6개 도시철도 노동조합에서는 8월 말 9월 초에서 정의를 포함한 투쟁까지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제 많습니다. 그거 어쨌든 뒤에 말씀을 드릴 거로 예상됩니다만은 여전히 기재부와 국토부는 완강합니다. 완강하고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기재부가 더 안 좋게 나올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저희도 국회의원들도 작년에 얘기했을 때 기재부가 분명히 답을 가져와라. 이제 너희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올해 답 안 가져오면 어떤 무조건 이제 법안 전체를 소위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작년 12월 달에 전체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지역에서 토론회를 갖고 다른 데서도 어쨌든 좀 준비를 해내면 올해 저희가 노사 공동으로 좀 하고 있는 노사 대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부산에서도 힘을 주셔서 항상 서울에서만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시민 사회단체가 좀 고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 문제는 뭐냐면, 교통의 문제는 이 주체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노동자, 그리고 운영기관, 지자체. 그러니까 머리 맞대면 저는 우리나라처럼 수기를 거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시민과 노동자들이 그동안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런 문제는 이전처럼 서로 토론도 하고 방법들을 찾아나가면 저는 저희 노동자들도 더 크게 더 많은 것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